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공부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능 절대평가니 뭐 서술형 도입이니 해서 도대체 이렇게 지역에 불리한 정책을 왜 내놓으려는 걸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다양한 정책들 있잖아요. 보면은 방향성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게 뭐냐? 서울에 있는 집값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막 내놨잖아요. 뭐 주로 세제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 특히 비싼 집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올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도 내놓고요. 뭐 여러 채를 가지면 더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세금 관련된 엄청난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또 그런 부동산을 공급하겠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더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낮추겠다.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으로 분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로 뭐 정부 청사도 옮기고 뭐 다양한 정부 기구들이 옮겨서 그곳 지역도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그 모든 정책을 하는 가장 중심에는 서울에 있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집값 잡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로. 서울 집값 잡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여러 정권들이 어떻게든 서울 집값을 낮추려고 했는데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다른 게 아니야. 교육 정책 때문이거든.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이 서울에 거의 대부분 몰려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교육이 너무 붕괴가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서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 자체가 서울 수도권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유리한 구조인데 그 구조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막 서술형을 도입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정성평가를 더 강화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제가 인생을 이제 거의 50 가까이 살면서 인생을 크게 한 세 지역으로 나눠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산 건 서울이죠. 태어나고 20대 한 중반까지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교육도 서울에서 받았고 거의 이제 어른이 되는 그 시점까지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35살까지는 외국에 있었죠. 그래서 캐나다, 호주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 15년 정도를 제가 지역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불편한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일 불편한 건 일단 인프라가 역시 인프라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집 주변에 없다는 게 서울에 살면서 이제 걸어가면 그 지하철역이 있고 뭐 마트도 이마트도 옆에 있고 뭐 극장도 걸어갈 수 있고 다 집 주변에 걸어가면 웬만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지역에서 사니까 저희 지역에는 이제 지하철역도 좀 떨어져 있고 대형 마트들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동네에는 그냥 편의점 뭐 조그만 마트 뭐 학원 조그만 거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커피 뭐 메가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큰 무언가 내가 큰 걸 좀 하고 싶다. 극장 가고 싶다. 그럼 일단은 차를 타야 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를 타면 되잖아. 차를 타고 조금 가면 어쨌든 있으니까 좀 그 바로 그 슬리퍼 신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조금 지하철만 타면 금방 출근할 수 있는 서울에서보다야 좀 불편하지만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중교통을 버스를 타고 그 출근하시는 서울로 출근하시는 경기도 지역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조금 불편하지만 대응이 돼. 그런데 교육만큼은 교육은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대체제로 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좀 아쉽긴 해도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인프라는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지역에서 아무리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있고, 지역에도 학원들이 있고, 저도 학원을 하지만 서울의 그런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전 지역이, 그 지역이 전체가 다 학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계단을 밟아가면서 그 학원들을 위한 주변의 인프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학원이 있으면 그 대형 학원을 위한 소규모 학원들이 쫙 포진해 있고, 그로 인한 과외 선생님들이 쫙 포진돼 있고, 또 그게 부족하면 공부방들이 쫙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으로 가면 내가 그냥 그 지역에서 시키는 대로 쭉 시스템대로만 따라가더라도 그 교육에 대한 그 인프라가 주는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런데 지역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아닌가 보네 하면은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학원 가는데 뭐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도 없어. 커리큘럼이랄 것도 별로 없는 거야. 그냥 뭐 앉아서 애들이 하는 수준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우리 지역은 수능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구나. 나는 수능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어 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 내가 대학교를 어디쯤 갈 수 있지라고 뒤늦게 알아보니까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뚫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럼 교과전형이란 걸 알아보니까 수능 최저 있어야 돼. 난 수능이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럼 늦었어. 넌 늦었어?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했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들이? 당연히 알지. 내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다 정보가 있잖아요. 얼마나 정보를 부지런히 알아보시는데 다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 지역에선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특히 학군지로. 진짜. 그런데 이런 정책을 또 내놓는다고? 또?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대규모 진짜 몇 조 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정부 청사는 다 옮기려면 몇 조 원이 뭐야, 수십 조 원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대규모 정책까지 써고 막 아파트를 뭐 공급해서 엄청나게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계획과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도시 정책을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정책은 이렇게 내놓는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정책 하나가 압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정한다는 걸 모르나 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역에 사는 어떤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 아이랑 비슷한 또래를 키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진짜 누가 봐도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가 딱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 촉이 딱 와. 아이를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 얘 일반적이지 않다. 초상위권 아이다. 근데 그 엄마도 주변의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그걸 캐치한 거야. 얘 일반적이네. 근데 경기도 지역 살았거든요. 저 아시는 분이. 근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걔가 탁 제 눈에도 띄었지. 얘 어렸을 때부터 하는 행동과 기억력이랑 승부욕 이런 거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빨리 그런 공부 선행 속도나 이런 거 빨리 내면 좋겠다라고 저도 옛날에 조언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보고 탁 감이 오셨나 봐. 그런데 그 지역, 그 지역도 경기도였는데 이 지역은 이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서울에 있는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부모님께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엄마도 당연히 아이의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서울로 학군지로 무리해서지. 좀 무리해서라도 학군지로 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가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경기도 지역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너 다 잘한다 막 엄청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웬걸 학군지에 딱 가니까 거의 최저 레벨인 거야. 얘가 최저 레벨인 거야. 단계가 제일 밑에 단계로 겨우 들어갔어. 근데 그 아이의 역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쭉 올라가면서 중학교 1, 2,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떻냐, 그 지역 가장 잘하는 학교, 가장 잘하는 클래스까지 올라갔어요. 와, 수학이죠 대부분. 그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거잖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학원이 있거든. 이름만 대면 딱 알아.
그래서 너 거기 다녀? 근데 거기 다니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지. 거기에 너 그 클래스야? 라면 얘기가 달라. 어나더 레벨이야. 걔네들은 그냥 바로 의대반이야. 바로 어나더 레벨 클래스인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제일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탁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니까 얘 그런 잠재력이 폭발한 거지.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수능 뭐 당연히 5, 1등급. 예,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뭐 앞으로 창창하죠. 예.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시스템과 인프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지역에서 메가스터디 있잖아. 물론 부모님과 아이가 특출나게 인강에 잘 적응하고 부모님이 그걸 잘 이끌어줄 수 있고 부모님과 아이랑 호흡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0.00001%의 아이라면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런데 수능이 이렇게 선운수령 바뀌고 만약 절대평가 도입된다? 그럼 그것도 어렵다라고 봐요. 저는 메가스터디, 하늘의 별 따기 메가스터디도 인제는 안 돼. 실제로 뭐냐면 지금 만약에 모든 의대와 서울대처럼 이렇게 면접을 강화하고 면접의 비중을 한 15% 이상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수능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의대나 서울대 저는 들어가기 지역에서 이제 거의 힘들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강한 압박 면접 같은 걸 엄청 강화해버리면 서울대 면접 요즘 장난 아니라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수능을 진짜 잘 봤어. 거의 막 5, 1등급 다 맞더라도 서울대 돌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왜? 서울대에서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목적이 지역에서 그렇게 개인으로 인강만 듣고 부모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들어가려는 아이에게 만약에 요즘 의대 면접 엄청 강화된다고 하죠. 의대 면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가 아니면 절대 답변 못하는 의대 입학 그런 면접들이 그런 미국에 있는 의대 시험처럼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준비해? 어디서 준비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인강으로 그게 대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허들을 계속 만들 여지를 넘겨주는 거죠. 계속 시험의 변화가 어떤 거다? 학군지가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형태의 정책들이 자꾸 발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지역에서도 어떻게든 그런 인강을 듣고 수능을 해서 막 내신을 어떻게든 전교권으로 봐서 수능 최저라도 맞추면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수능 정책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절대평가로. 인제 어렵지. 인제 안 돼. 당연히 다른 카드를 꺼낼 거거든.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학군제 애들한테는 더욱 유리해질 텐데, 아니 정부 청사를 옮기든 서울의 부동산을 뭐 수십만 가구를 더 짓든 뭔 상관이냐고. 교육 인프라가 다 여기에 있는데 서울에. 예.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도 편하고 뭐 다른 게 장점이 많겠지만 솔직히 서울에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치동에 그 비싼 아파트에 왜 그 돈 주고까지 거기가 뭐 그 엄청 좋습니까? 거기 서울에 있는 대치동 같은 데 가보세요. 대치동에 가면 그 주변이 뭐 엄청 좋은 게 아니야. 강남 같은 데 가면 좋지만 거기 막 엄청 상가들도 막. 근데 대치동은 그런 동네도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그런데 대치동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학군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직 그 학군지. 아니 목동 아파트 값이 왜 비싸냐고. 그 목동 아파트 가보셨어요? 진짜 다 허물어져가. 목동 아파트 지은 지 지금 너무 오래돼. 근데 목동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학군지라서 그런 거예요. 목동 학군지가 그 아파트 값을 다 끌어올린 거란 말이야. 목동 아파트 값을. 아니 목동에 볼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 목동에. 오직 목동 학군지 때문에 목동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오른 거란 말이야. 제가 옛날에 목동에서 살았는데 옛날 목동 아파트 그렇게 안 비쌌어. 그런데 제가 그 성장하면서 완전히 학군지가 되었단 말이야 목동이.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목동 아파트 값도 엄청 상승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정부 청사가 옮기든 뭘 하든 지역에 그런 학군지가 생기질 않잖아요. 지금도 지역이 왜 다 붕괴가 됐냐. 저도 지역에 가끔 놀러가 보거든요. 부산 뭐 대구 이런데 지역으로 놀러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갔던 그런 가게들이나 그런 데가 없어져.
옛날에 갔던 그런 번화가가 사람이 너무 없어. 부산대 근처 가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 없고 다 공실이야. 그게 왜 그러냐? 학생이 없거든. 학생이 없다라는 것보다 그 학생을 키우는 부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겠어? 그 또래, 그러니까 나처럼 아이를 키우는 그 30대부터 40대까지의 그 부모 세대가 웬만하면 교육 인프라가 잘 된 곳에서 무리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다 가는 거야. 다 서울로. 아니면 최소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 특구 쪽으로. 웬만하면 가려는 이유가 뭐다? 그 시스템이 지금의 입시 정책에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영특해.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예전에는 좀 그래도 특목 자사고보다 내신을 쉽게 딸 수 있는 일반고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해줬을 거거든요, 조언을. 지역에서 내신 쉽게 따서 갈 수 있는 일반고도 충분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인제는 만약 계속 교육정책 이렇게 간다? 그럼 인제는 아니야. 안 돼. 무조건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서울 근교 학군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천. 예. 그 시스템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다. 지역엔 없어. 예.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 뭔가 다른 주변에 있는 아이들보다 뭔가 좀 그 공부나 머리나 이런 수학적인 재능이 좀 보인다,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5학년 전에는 학군지로 가서 아이를 키워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대학이 잘 갈 수 있도록 저는 매번 노력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만, 솔직히 만약에 지금 애를 키우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저는 학군지나 서울 지역으로 가서 특목 자사고를 노려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아이가 유리하다. 물론 돈도 더 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돈이 안 들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비용적인 측면은 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죠. 비용적으로는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어도 아이들 개개인으로 보잖아요. 아이들 개개인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있죠.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별 차이 없다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완전히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신 1등급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서울의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로 공부를 한다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래서 그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어설프게 지역에 와서 내신 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야. 공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전교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똑같은 양으로 하는 거야. 그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학원비는 좀 더 싸겠지만 공부 양은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 수능이 아예 안 돼. 물론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어, 탐구 같은 과목은. 하지만 수학은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특히 학군지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수학은 손을 아예 댈 수가 없다니까. 고1 때나 좀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 성적도. 실제 수능을 쳐보잖아요, 안 나와. 수능에서 수학이 안 나와요, 점수가. 지역에서도 고1까지는 5, 1등급 많이 나옵니다. 고2까지도 수학 1 맞는 애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수능은 다르다. 수능 수학에서는 등급이 안 나와. 이제 물론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수능 수학.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고2 때까지 수능 1 나오다가 고3에 안 나오냐 하니까 아예 레벨이 다르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벨이 너무 달라서 고3 레벨은 도저히 이 정도 수준으로 뚫어내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본인들도 알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레벨부터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좀 더 일찍 수능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늦는데, 지역에선 그렇게까지 빨리 수능을 접하게 해주는 교육 인프라가 없단 말이야. 몇몇 개인 돌파만 가능한 거야. 개인들이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이들, 능력 있는 아이들, 특히 정교권 아이들이 그냥 다 소외되는 거야. 그 아이들은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그 아이들은 그 정도 대학을 갈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그런 애, 만약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우리 지역도 살기 좋은데 뭐 부모님들도 환경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해서 만약에 그 아이를 지역에서 그냥 키웠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지금 정도의 그런 능력치를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학군지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 아이의 성적을 절대 못 만들어. 불가능.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는 계속 학군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뭐 내신이면 내신, 뭐 수능이면 수능 점수를 맞춰서 어디든 갈 수 있겠죠.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너무 예외야. 진짜 너무 예외라니까요. 근데 그 너무 예외인 사례를 진짜 말 그대로 0.00001%의 그 사례를 그냥 일반화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니 왜? 내가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의대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 수능 공부 지 혼자 해가지고 뭐 다 서울대도 들어가고 했는데 있다니까요. 몇 명 중에 1700개 일반고 중에서 진짜 극소수의 몇 명만 가능해요.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 1700명이잖아요 1700개잖아 1700개 일반고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럼 1700개 일반고 중에서 전교 1등 정도 하는 애들이 1700명이잖아. 그럼 1700명 전교 1등 애들이 전부 수능 올 1등급 다 맞아서 걔네들이 다 의대 들어갈 수 있어야지.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론적으로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라면 전교권 학생, 그것도 전교권도 아니야. 전교 1등 학생이 전국에 1700명이 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나 의대를 못 들어가겠냐고요. 걔네들이 노력이 부족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교 1등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되는 애들이 극소수일 뿐 전교 1등도 못하는 거 많다고요. 뭐 일반고 중에서 많아 그런 학교들이. 근데 실제 그 아이의 역량이 부족하냐는 거야. 그게 역량 부족 때문이겠어요? 시스템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서울대처럼 면접을 강화한다거나, 그냥 일반 면접이 아니야. 다들 착각하는데 일반 면접이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면접은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잖아. 엄청 빡세다고. 일반 면접이 아니야. 대기업 압박 면접처럼 계속 질문, 재차 질문, 대답, 재차 질문하고 대답하고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식의 면접을 지역에서 아이들이 무슨 수로 준비하냐고. 경험이 없는데,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절대평가 한 데다가 거기에 선운 수련까지 넣는다? 그럼 지역에서는 아예 그냥 서울대나 의대 같은 그런 메디컬은 들어가질 말라는 거지. 다행히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면 다행이야. 그런 아이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럼 초등학교 레벨부터는 지역에서 정말 초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할까? 진짜? 그러고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인프라가 다 붕괴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을 내나? 그 학군지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정책을? 그리고서 지역에서 인강 들어라? 인강을 듣고 선운 수령을 어떻게 맞추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아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부부들, 무리해서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왜 빚까지 땡겨가면서, 그 많은 빚을 땡겨가면서 빚을 져서 아파트를 살까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요는 교육 때문이라고요. 교육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집값이 학군지가 제일 비싸잖아. 서울에 학군지가 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싸겠어요? 강북도 봐봐. 강북의 아파트가 별로 안 비싸거든. 별로 안 비싸. 강북에 서울에서 제일 싼 데가 강북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학군지 주변만 비싸잖아. 강북에도. 그 이유가 뭐겠어? 거기가 뭐 더 살기 좋아서? 그게 아니야. 사는 건 더 좋은 데 많지 강북에. 근데 왜 더 비싸냐? 학군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지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학군지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 값을 무슨 수로 잡냐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하려면 이것부터 손봐야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을 넓혀주고, 그래 굳이 학군지까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대, 서울대, 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서 지방으로 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정책 하나도 없는데 일반고를 지방에 내려가서 그럼 그냥 아이들 그 주변에서 그냥 자연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라고? 그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요? 뭐 지역에 분권해야 되는 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세종시로 내려가면 좋아. 뭐 우리나라 지역 발전하면 좋죠. 제가 지역에 다닐 때마다 좀 안타깝거든. 부산 같은 데도 가도 부산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 제가 부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지역에 내려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만 있지 젊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현지에서. 예.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의 상권도 발달하고 교육도 더 발달하고 뭔가 그 지역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두 부류밖에 없는 거야. 관광객 그리고 노인층. 왜 노인층이 많냐? 노인층은 이미 육아가 끝났거든요. 육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역에서 살아도 그분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지역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조금 서울이 좀 더 뭔가 더 발전돼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란 말이야. 부모 세대는 아무리 지역에 취업 자리를 많이 만들건 뭐 그 지역에 뭐 아파트 값을 뭐 아파트 인프라를 더 만들고 뭐 뭔 짓을 다 해도 교육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들도 정보가 다 있는데 왜 없겠어.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요즘 유튜브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걸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 내놓고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 진짜. 아니 그래서 수십조 원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일반고 아이들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서울대 혹은 의대 이런 거를 뚫어낼 수 있는, 물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렵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공부만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려워도 괜찮아. 무슨 수능 점수를 더 올리거나 뭐 괜찮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공부한 아이들이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수능이라는 정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 지금 지역에도 의대,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재수란 말이야. 다 정시 때문에 혹은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다 재수를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수능을 어떻게든 서울 같은 그런 학군지에 가서 그런 데서 그 학원을 그냥 서울 쪽으로 다니거든요. 애들이 그런 하루 종일 하는 대형 학원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종일반 다녀버려. 그리고서 1년 동안 종일반 재수해서 어떻게든 수능 최저든지 정시를 뚫어낸다. 왜? 능력은 충분하니까. 1년이면 충분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수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매년 한 4-5명쯤 돼요. 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매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역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끊어버린다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서 지역에서 공부해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 정책을 내놓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영상을 보진 않겠지 교육부 관계자들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육인데, 그 학군지인데 그 학군지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내놓는다? 그리고서 무슨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네, 앞으로 저도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이 교육 정책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발 좀 이러지 좀 마셔라 진짜. 제가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역 불균형은 너무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진짜.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냥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그냥 그 돈을 일단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학군지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학군지로 이사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 기간만큼 어쩔 수 없어.
그러는 동안 아파트 값은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 돈을 얼마 주고서라도 거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아이가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타이밍을 놓치면 늦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거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른다? 뭐 부동산 집값은 뭐 쉽지 않은 거지 이렇게 되면. 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